자, 15년 상시 요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요거하고 요거 두 개 한번 해보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내일부터는 이제 최신기출 문제 형태 2000년도, 2001년도 초반 때 문제 나온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상시 들어갈게요. 하프 마라톤 결과 이거 했었죠 이거는. 하프 마라톤 결과에서 나타내 줬던 것 같은데 내용도 좀 볼까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식이었죠. 네,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식 했었고 함수도 그렇고요. 목표값 찾기. 예, 이거는 했었던 것 같네요. 이거로 가겠습니다. 15년 3회 D형으로 갈게요. 15년 3회 D형입니다. 요거는 아마 함수만 했었을 거예요. 일사 달러 527. 자, 여기서 뭐 입력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으로 넘어가고요.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항상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만 했는데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이런 것들도 나올 거예요. 맞춤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맞춤에 보면은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것도 있어요. 전체 병합, 셀 병합, 뭐 분할, 셀 분할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 해당하는 걸 선택해 주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나왔을 뿐이에요. 이해되죠? 자, 우선 셀 병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합되면서 가운데 정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뭐 셀 병합만 되는 거.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줄로 뭐 병합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걸 선택해 주면 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전체 병합, 셀 병합, 셀 분합, 분할 등이 있습니다. 네. 소리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하시면 돼요.
이 5셀에 효자 메뉴라는 메모 삽입하시면 되고요.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제 도움이 없어야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이 강의의 가장 큰 목적이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여러분 스스로 도움 없이 작업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기본 작업 2번까지 완성을 했어요. 여기서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할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나왔으니까요. 자, 이제 기본 작업 3번 넘어가서 고급 필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고급 필터를 할 테니까 뭐 크게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했을 때 여러분들 거하고 제 거하고 같은지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시작하세요. 자, 조건을 만들었고요. 그 조건에 맞는 고급 필터에 대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저랑 같이 똑같이 나왔다면 잘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다르게 나오신 분 왜 잘못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나 있습니까? 없죠? 넘어가죠. 분석 작업 들어갑니다. 자, 시나리오네요. 시나리오 할 때는 항상 이름 정의가 들어가야 되죠. 자, 이름 정의 먼저 하고 하죠. 자, 이렇게 C20하고 B20, C20 이 두 개가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거니까 B20과 C20의 이름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I16셀 I16셀 여기가 이제 이럴 때 판매 총액 합계는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죠. 만약에 오탄 하면은 이거 10점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름 정의할 때 오탄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자, 됐고요. 다시 시나리오 들어가기 위해서 변동되는 요 B20과 C20을 잡고 시나리오 들어갈게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거죠?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그 다음에 데이터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서 추가를 할게요. 첫 번째 이름은 할인율 인상 확인하고요. 두 가지가 나오겠죠. 두 개를 잡았으니까 당연히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는 20%, 직접 20%라고 써도 되고요. 0.2라고 써도 됩니다. 두 번째 거는 15%. 자, 추가 바로 누를게요.
확인한 다음에 추가해도 되고 바로 추가해도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이나 확인하면 당연히 두 가지가 나올 거고요. 하나는 10%와 또 하나는 5%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추가할 건 없고요. 확인 누르고 최종적으로 요약을 누르는 거죠. 표시하면은 선택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표시가 아니라 요약을 누르는 거죠. 자, 그래서 I16셀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각각 이름들이 나올 거고요. 시나리오 요약은 뭐 새로 고침이나 피벗 테이블처럼 새로 고침해서 되거나 입력을 바꿨을 때 자동으로 바뀌는 거 없어요. 얘는 만약에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새로 만드는 겁니다. 새롭게 만드는 거지. 뭐 얘를 뭐 자동으로 새로 고침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얘 위치는 분석 작업 1 앞에, 분석 작업 1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잘 들어갔고요. 자, 이제 분석 작업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두 번째는 피벗 테이블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영역을 잡아야죠. 피벗 테이블 이제 한번 해보세요.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이건 나중에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세요. 이름 지정 잘못했을 때 어디 가서 이름 정의 잘못했을 때는요. 이건 잠깐 넘어가고 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수식에 들어가 보면은 좀 크게 해서 보여줄게요. 수식에 들어가게 되면 이름 관리자라는 곳이 있어요. 요 안에 들어가서 해당하는 잘못 선택한 게 있으면은 그걸 클릭하고 이름을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매출액이 합계였나요? 뭐였나요? 어쨌든 간에 요 분석 작업에 있는 비회원, 회원, 매출액 총합계 요거를 선택하고 편집을 눌러주면 이렇게 이름을 다시 쓸 수 있어요. 다시 피벗 테이블로 돌아와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걸 다시 나오게 하려면 디자인에 갔을 때 전체로 만들었고 디자인이 아니네요. 분석에서 여기 필드 목록이라는 걸 눌러주면 다시 얘가 나오니까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돼요. 납품 업체가 보고서 항상 보고서는 선택한 필드가 셀이 A22잖아요. 그럼 그 두 칸 위에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제품명이 행에 들어가고 납품일이 열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값에 납품 수량과 납품 총액이 들어가네요. 합계를 계산한 후 행렬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 피벗 테이블. 행렬 총합계는 표시하지 마라 그랬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서 요약률 필터에서 이 둘 다 들어가지 마라 예. 행렬 총합계는 표시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둘 다 체크 해제해주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 레이아웃은 요 디자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이 레이아웃에 있어요. 여기에서 개요 형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요 형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납품 수량과 납품 총액의 합계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표시 형식을 숫자 범위 천 단위 구분기호를 써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죠. 이게 아무데나 그냥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세요. 이제 필드 표시 형식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숫자 뭐라고 돼 있죠? 숫자 범주를 1000, 숫자 범주를 1000단위 구분기를 써주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얘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1000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까지 해봤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매크로 하도록 하죠. 매크로. 참 매크로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되죠. 그러니까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매크로 기록은 시작했으면서 매크로 중지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꼭 중지해야죠.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합니다. 여기에다가는 총원이라는 매크로를 생성할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그 다음에 sum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에 해당하는 출신 지역, 학급의 합격자를 다 잡고 가로 닫습니다. 입력 단추 누르고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그런 다음 마지막 셀을 선택 후 그렇죠. 기록 중지 꼭 해야 돼요. 꼭. 자, 바깥에 아무 셀이나 선택했습니다. A3에서 I3까지 잡았고요. 아, 맞아. 매크로 기록해야죠. 기록 누르고 작업을 해야죠. 누르고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 매크로네요. 서식이라고 쓰고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영역을 잡아야죠. 표준색 홈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찾는 거는 매크로에 기록이 안 돼요. 해당하는 걸 클릭하고 해당하는 걸 클릭해서 클릭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표준색은 빨강이고요. 글꼴색은 표준색에서 노랑을 선택하고요. 예, 이렇게 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을 선택했습니다. 이 빨간색이 노랑만 보면 해병대가 생각나가지고 제가 간 건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중지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도형 집어넣도록 하죠. 도형에 들어갈 위치가 어디냐 하면 B12에서 13, B12에서 C13까지고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 모서리가 그냥 직사각형이네요. 직사각형. 자, Alt 눌러서 클릭 드래그입니다. 자, 여기에 직사각형을 나타낸 후 텍스트를 총원으로 입력하고 내용 써야죠. 총원. 가능하면 홈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 들어가서 첫 번째 총원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이거는 A 양식 도구는 E12에서 F13, E12에서 F13 여기네요. 자, 개발 도구에 있죠? 개발 도구에 삽입에 들어가서 양식 컨트롤에 단추 누르고요. Alt 누른 다음에 클릭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서식 들어가고 확인할게요. 클릭 드래그로 서식이라고 쓰겠습니다. 서식을 입력하고 예, 맞네요. 자, 이제 총은 다 잡고 지워버리고요. 다 잡아서 홈에서 페인트 통에 지우기 없음 글자색 자동으로 한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총원 클릭 아무데나 클릭했다가 서식 클릭 하면 이렇게 나오면 매크로가 잘 진행된 겁니다. 자, 이제 차트 하죠. 차트에서 하나 하이퍼링크 하는 거 제목을 하이퍼링크 해라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고
추가적으로 아마 잊어버린 사람들은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사원의 하반기 실적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여사원의 하반기 실적 맞죠? 네, 하반기가 안 들어갔죠? 하반기가 안 들어갔네요. 상반기만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추가하라고 돼 있을 겁니다. 데이터,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 여기에서 빼는 거는 우리 지금까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추가하는 건 안 해봤죠. 추가하는 것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하는 거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다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려요. 그런 다음에 사원 명섭도 시작할 겁니다. 자, 우선은 중요한 거는 여사원이에요. 남자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여사원에 남녀 여기 항목이나 계열에 남녀는 없잖아요. 이건 참조만 하라는 겁니다. 영역에 들어가지는 않고 참조만. 자, 그래서 사원 명섭도 클릭 드래그로 여 잡았죠? 마우스 놓고 이제 상반기 하반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계속 사원명만 다 잡을 겁니다. 자, 우선 여 컨트롤 지금부터 눌러서 왕조연 강지영 그 다음에 전효선 클릭 유성은 클릭. 자, 컨트롤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상하 들어갑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황정은 그다음에 왕조연부터 강지영 그 다음에 전효선은 붙어 있으면 무조건 클릭 드래그예요. 클릭하지 마세요. 유성은도 클릭 드래그로 붙어 있는 건 클릭 드래그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잡아야 돼요. 만약에 상반기 먼저 잡고 하반기 잡으면 안 되나요? 돼요. 근데 두 개가 붙어 있을 때는 굳이 뭘 그래요? 같이 잡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잘 나왔죠? 다시 한번 보여주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다시 잡아야 될 경우는 딜리트로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사원명, 필드 제목서부터 잡고 붙어 있는 건 클릭 드래그로 잡아야 됩니다. 컨트롤 눌러서 붙어 있는 건 클릭 드래그로 클릭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클릭한 거고요. 상반기 얘만 잡아도 되긴 하지만 기왕 붙어 있으니까 같이 잡자 이겁니다. 그리고 얘만 잡아도 되지만 붙어 있으니까 같이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전효선, 유성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한 번만 더 클릭하는 순간 다시 영역 잡아야 돼요. 잡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잡는 순간 다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수하지 않길 바랍니다. 됐고요. 자, 차트 그림같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자, 디자인에 들어가서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을 나타냈어요. 만약에 여사원 영업 실적 현황이라는 것이 여기에 똑같이 들어갔다. A1셀을 링크해라 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 다음에 셀을 선택하고 입력 단추 누르세요. 그럼 여기 바로 적용이 돼요. 이렇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니까 컨트롤 Z로 돌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입력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그거 하고 싶어요. 저기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땐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자,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세미클론 3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클론 아니에요. 세미클론이에요. 자, 쉬프트 누르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 둘, 3개를 딱 집어넣는 순간 보기에 있는 게 사라집니다. 안 보여주죠. 하지만 내용은 그대로 있는 거죠. 요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클론이 아니라 세미클론이에요.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한번 해줬고요. 차트 제목은 궁서, 궁서체인가요? 궁서하고 궁서체하고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야 돼요. 궁서체, 그 다음에 글꼴 색은 표준의 주황, 그리고 채우기 색은 표준색의 파랑. 됐죠? 자, 이제 내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 줬고요.
왕주연 데이터 여기하고 여기에만 들어가는 거죠. 여기와 여기 넣을 때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 그런 다음에 디자인에 데이터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에요? 바깥쪽 끝에 하나. 다시 한 번입니다. 하반기 클릭, 왕주연에 해당하는 것만 클릭. 데이터 요소 추가해서 레이블의 바깥쪽 끝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500 최대값은 500이고요. 주 단위는 100이네요.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 서식에 들어가서 최대값 500, 주 단위 100. 됐죠? 자, 닫기 합니다. 됐고요. 차트 테두리, 차트 영역에서 자,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 두 가지가 있죠?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 차트 영역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자,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면 됩니다. 테두리 클릭하고 맨 밑에 있다고 했었죠? 둥근 모서리. 잠깐만요. 네, 둥근 모서리는 맞고, 효과도 집어넣게 돼 있죠. 두 번째 겁니다. 이거. 여기서 그림자를 들어가서, 그림자는 어디에 들어갈 거냐 하면,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거죠?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여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X에서 그림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네, 이게 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차트 또한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제 이거 꺼버리고요.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녹화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됐으니까요. 함수는 여러분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아마 함수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물정 4852 한번 볼까요? 예, 이것도 뭐 안 한 것 같아요. 자, 소리가 안 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직접 해보라는 소리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동 크기로 만들고요. 항상 표시인가요? 네, 항상 표시. 네, 됐고요. 그 다음에 B3부터 I17까지 다 잡고 모든 테두리와 굵은 상자 테두리. 예, 여기까지. 굵은 상자 테두리라고 되어 있지만 16 버전은 굵은 바깥쪽 테두리예요. 명칭이 좀 달라요.
다음 제 기본 작업 3번 들어갑니다. 기본 작업 2번 모르는 거 아닌 이상 우선은 작업 마무리 졌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안 됐다 하더라도 기본 작업 3번 넘어갈게요. A사에서 H18 영역의 사원이면 수식을 이용해서 나타나고 돼 있네요. 그죠? 다 잡고 다 잡으면 안 되죠. 이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온 영역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 하는 거예요. 자, 홈에서 조건 서식에서 새 규칙 들어가서 수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먼저 사원이면서 그랬으니까 and라는 함수가 들어가죠. 두 개의 조건이잖아요. and 괄호 열고 사원의 첫 번째 거 현재 잡혀 있는 것 중에서 G급의 첫 번째 거 잡으면 돼요. 무조건 잡혀 있는 거에서 G급의 첫 번째 거 잡고 F사 두 번입니다. 그런 다음에 는 하고 여기다가 사원이라고 쓰는 거죠. 콤마. 자, 두 번째. 지급액이 그랬습니다. 지급액의 첫 번째 거 선택하고 마찬가지예요. F사 두 번 눌러서 알파벳 앞에만 달러가 나오게 하고요.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2800000 이때 쉼표 쓰면 안 돼요. 함수에서의 쉼표는 인수와 인수를 구별해주는 문구기 때문에 천 단위 구분기호를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바로 닫고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행 전체이기 때문에 잘 됐고요. 글꼴색을 빨강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서식에 들어갔을 때 글꼴이 제일 먼저 나와요. 글꼴 색깔을 빨강으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조건에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겠죠. 만약에 결과가 안 나왔어요. 결과가 안 나왔으면 또 하나 아까 했던 거는 자동 필터는 어디 있었죠? 데이터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다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들어간 거죠. 그러나 지금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홈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필드 제목을 잡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해야 돼요. 또 하나,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규칙 관리로 가세요. 그래서 해당하는 걸 선택하고 편집해도 되고 아니면 새로 하고 싶으면 규칙을 삭제한 다음에 새 규칙을 집어넣어서 하거나 삭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우지 않고 규칙을 지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했다면 먼저 한 것을 기준으로 컴퓨터가 잡아주기 때문에 결과는 나중에도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개가 들어갔다면 이건 점수 안 줍니다. 그래서 꼭 하나의 조건부 서식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참고하고요. 자, 이제 분석 작업 들어갑니다. 자, 분석 작업은 이제 시나리오네요. 시나리오는 이름 정의를 이용해서 한다 그랬죠. 자, 이름 정의 해보죠. 수익률. 자, 아까도 물어봤었는데 오타가 나게 되면 수식의 이름 관리자로 들어가서 수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은 매출 이익 총회. 엔터. 자, 변동되는 수익률을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있는 시나리오 갈 겁니다. 추가를 눌러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수익률 증가. 그래서 증가되는 폭이 30%고요. 바로 추가 눌러서 두 번째 수익률 인하. 자, 확인하고 인하폭은 20%네요. 20%. 그런 다음엔 확인. 그리고 나서 요약을 눌러주는 거죠. 이 요약을 눌러서 이 17셀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런 다음에 확인을 하면
분석 작업 1 바로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거 나타내라는 거죠. 이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분석 작업 2번 들어갑니다. 자, 이게 바로 데이터 표예요. 이 월 납입액 얘가 잠시만요. 이거 했던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예, 이거 했던 겁니다. 제로비에서 했던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만 할게요. 네, 선택한 요거는 여기 들어가게 하려면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는 그다음에 월 납입액 클릭, 입력 단축 클릭합니다. 자, 다 잡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표로 가서 행에 입력된 거, 이게 행이에요. 이자율이 행이죠. 8%, 10%, 12% 이게 행이잖아요. 여기에는 이자율을 선택하고요. 열에 입력된 거 12, 24, 36은 개월수죠. 개월수 선택하고 자, 확인을 눌러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줬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니까 이제 그 녹화된 거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어, 오늘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 있죠? 오후인가요? 예, 여러분들 시험 잘 보고요. 내일, 목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안에 전부 다 시험 필기 시험 봐서 다 패스해야 됩니다. 패스하자마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시 실기 접수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필기가 불합격되면 아마 바로 접수가 안 될 거예요. 어차피 이미 다 매진이 되어 있는 상태일 거니까 혹시 불합격된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실수할 수 있죠. 답을 밀려 쓰거나 될 수 있으면 실수하지 말고요. 한 일주일 후에 아마 접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혹시 패스를 못한 학생이 혹시 정말 있다면 다음 주 중이나 다다음 주 중이나 꼭 접수를 해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수업하고 강의 받았던 학생들은 전부 다 컴퓨터 능력 2급 다 패스돼서 자격증을 획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사항 받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내일은 제가 문제를 준비해 올 거고요. 그 준비해 온 문제 가지고서 최신 기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내일부터는 실기 위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가셔도 됩니다 했을 때 주르륵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주르륵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으면 수업을 방관한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긴 한데 아니겠죠. 예, 이제 나가셔도 돼요. 이제 28명이 계신데 27명. 자, 고생하셨어요. 나가세요, 이제. 예, 전 나가겠습니다.